안경왕 이두민. 안녕하세요. 안경왕 이두민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잘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 콘텐츠를 한 달 전에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고 구성을 해놨는데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됩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되게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을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실험 영상입니다. 오늘은 굴절률이 다른 렌즈들마다 얼마나 두께 차이가 나는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굴절률이 원래 1.55, 1.60, 1.67, 1.74 뭐 이렇게 돼 있고, 단면 비구면, 양면 비구면, 그리고 렌즈의 종류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한 번 합축, 두 번 합축, 세 번 합축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얇아지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딱 객관화된 수치가 없다 보니까 오늘 실험을 통해서 한번 얼마나 굴절률마다 이 두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크게는 4가지입니다. 짜라란, 요렇게 4가지고요. 앞에 있는 게 1.55, 1.55라고 써있는 우리가 이제 중굴절 비구면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거는 다가스라는 대면광학이라는 곳의 렌즈고요. 대면광학의 렌즈는 이제 케미렌즈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판매가 많이 되는 렌즈 회사 중 한 군데입니다. 요거는 1.60, 1.60 우리 이제 고굴절 비구면이라고 하죠. 1.67 초고굴절 비구면입니다. 그리고 1.67 이상이 없기 때문에, 원래 1.74가 실제로 이게 출시된 지 그래도 뭐 옛날에, 그래도 이젠 좀 됐지만 그래도 뭐 막 10년이 넘은 제품이 아니라서 요거는 1.74 렌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도수를 같은 도수로 설정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S-4.00이라고 써있죠. 다 도수를 4디옵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똑같은 도수잖아요. 똑같은 도수인데 얘네가 렌즈 생지의 가의 길이, 우리는 파이라고 하는데 이 렌즈의 생지의 파이 수가 다 달라가지고 이 파이 수를 일단 맞출 겁니다. 파이 수를 동일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두께를 한번 재보고요. 가두께는 가두께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를 정식 두께로 일단은 표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심 두께를 재는 게 중요해요. 오목 렌즈는 중심이 제일 얇고 주변부가 제일 두꺼우니까 주변부 두께와 중심부 두께가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얇아지는 강도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트락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 안경이 있습니다. 트락션의 렌즈 사이즈를 그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번외로 요건 호야 렌즈 그 1.67 양면 비구면인데 요 렌즈도 같이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양면 비구면은 실제로 조금 더 얇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이츠 1.60도 테스트를 해봐서 수입 렌즈와 국산 렌즈의 차이도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은 딱 보시죠. 렌즈가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1.55의 렌즈가 1.60보다 조금 작습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 1.60이거든요. 1.60의 렌즈도 1.74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미세해요. 이건 정말 좀 굉장히 미세한데 아마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래도 약간 정말 조금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일하게 깎을 건데 1.55가 제일 이 파이가 제일 작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른 렌즈들을 다 깎을 거예요. 그래서 깎아서 그 다음에 두께를 재볼게요. 1.5의 렌즈
렌즈 중심점을 일치를 시켜준 다음에 이대로 렌즈를 깎아볼 거예요. 렌즈 중심점을 찍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뻘짓을 처음 해보는데 지금 생지 길이를 갈고 있어요. 생지 길이를 따고 있어요. 야! 젠장! 취소. 본래 똑같은 파이수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기계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파일을 다 재고 난 다음에 가두께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버니어 캘리퍼스를 샀다가 그건 0.1mm 단위수밖에 안 나와서 0.01mm 짜리 전문가용 오늘 샀어요. 여기 72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요건 72파이고요 75파이 1.67도 75파이고 1.74도 75파이에요 근데 실제로 재보니까 1.55는 72파이가 조금 안 돼요. 71.5파이 정도 되고 1.74는 76파이 정도 돼요. 오히려 1.74는 조금 더 파이수가 커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해서 두께를 재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이수가 다른 거는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똑같이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 가정 상황 자체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쟀을 때 한 5.93 이 정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일 얇게 찍힌 건 5.89가 제일 얇게 찍혔어요. 그리고 1.60은 뭐 5.68, 5.66 이 정도 나오는데 제일 얇은 거는 5.50이 찍혔습니다. 가두께를 잰 결과 그리고 1.67은 75파이 기준으로 5.10이고 1.74는 76파이 기준으로 4.80이 나와요. 그러니까 1.55랑 1.74는 가두께 차이가 1mm가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생각보다 1.60이랑 67의 차이도 조금 나요. 0.4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굴절률을 0.07 달라진다고 그래가지고 0.4mm나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트랙션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1.67이랑 1.74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번외로 호야 렌즈랑 자이츠 렌즈도 하나씩만 해볼 거예요. 굴절률별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제가 이 한 컨텐츠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정도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심 초점에 맞춰가지고 작업하면 그 가두께가 약간씩 달라지긴 할 건데 그래도 좀 오차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제일 그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거 다 했고 재야 되니까 막해 광택도 내지 말고 삼각도 없애. 이렇게 해서 없이 이제 얇게 만들어 볼 겁니다. 렌즈 사이즈는 지금 요거를 땄으니까 이 정도 렌즈 사이즈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가공해 보았습니다. 딱 좌측부터 1.55, 1.60, 1.67, 1.74 다 깎아봤고요. 이 뽕 그대로 놔둔 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그 두께가 다를 것 같아서 여기로만 측정을 하려고 다 일부러 남겨놨어요.
그리고 차이가 굉장히 미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육안으로 보면은 좀 되게 알아보기 힘들 거라는 정도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다 재보았으니까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1.55는 2.39mm가 나왔고요. 1.60은 2.14, 1.67은 2.04, 1.74는 1.99가 나왔습니다. 1.74와 1.55의 차이는 물론 0.4mm인데 0.4mm면은 막 되게 두께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메탈 홈 두께가 1mm에서 1.2mm 정도고 뿔테 홈 두께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그래서 뭐 한 1.5mm에서 2m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트랙션 같은 경우는 그 렌즈 사이즈가 36이라서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안경들은 작은 게 40이고 큰 거는 50 사이즈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큰 게 많은데 이건 되게 작은 사이즈로 비교를 했을 때라서 그 중심 두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차이가 난다, 뭐 많이 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굴절률에 따른 그 렌즈의 두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관련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해보니까 굴절률 1.55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60은 1.55보다 가두께에서 7% 더 얇았고요. 1.67은 14% 더 얇았고 1.74는 19% 더 얇았어요. 그런데 이제 트랙션 안경을 가공을 했을 때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36mm 정도, 이제 3.6cm 정도 지름으로 이제 잘랐을 때에는 1.55 기준으로 1.55와 1.60은 10% 차이가 났고 1.55와 1.67은 15% 차이가 났고 1.74와는 17%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가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비슷한 것 같고, 그 1.67과 1.74의 그런 간격은 좀 오차범위 부분에 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게 아무래도 0.01에 따라서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좀 미세한 두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차가 실제로 있지 않을까 싶고요. 1.55를 기준으로 안 하고 그 전 굴절률로 기준을 잡았을 때는 1.67은 1.60보다 가장자리 두께에서 7% 더 얇았고요. 1.74는 마찬가지로 1.67보다 가장자리 두께에서 6% 정도 더 얇았습니다. 트랙션 가공했던 기준으로는 1.67이 1.60보다 5% 정도 더 얇았고요. 1.74는 1.67에 비해서 2.5% 더 얇았습니다. 그래서 트랙션 기준으로 안경을 좀 작게 만들었었을 때 1.74랑 1.67의 차이가 조금 차이가 덜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한 이유는 우리가 그 굴절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렌즈가 되게 얇아집니다 라고 설명은 하지만 사실 이게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더 얇아져요 라고 대답을 잘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그 렌즈에 좀 오차라는 것도 있고, 오늘 지금 그 해보면서 또 느낀 게, 렌즈가 딱 그 생지가 딱 있어도 이 생지의 부분마다 두께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차가 있어서 국내 렌즈 같은 경우는 좀 균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론상 이게 균일해야 그 렌즈 중심점이 되게 잘 맞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렌즈 중심의 초점도 좀 오차 범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회사마다 그런 걸 딱 특정하게 딱 잡기가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한 실험도 사실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퍼센테이지로 이해하시면은 되실 것 같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다라고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무조건 100% 맞는 정확한 수치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로 나눴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호야 렌즈랑 자이즈 렌즈를 하나씩 이제 샘플로 마찬가지로 가두께를 재봤어요. 근데 수입 렌즈가 국내 렌즈보다 좀 좋긴 합니다. 확실히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더 알겠어요. 자이즈 같은 경우는 이론에 굉장히 입각한 렌즈라서 이 회사 자체가 이론에 굉장히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이 이론적으로 완벽한 거를 잘 잡아내려고 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가 쪽에 있었던 그런 균일함 있잖아요. 그 균일함은 자이즈가 최고. 자이즈가 이제 가두께가 이제 제일 균일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재보니까. 그리고 호야 렌즈 같은 경우는 양면 비구면이 1.74보다 더 얇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는 별첨에 따로 또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안경왕 이도빈 오늘의 컨텐츠는 렌즈 굴절률에 따른 렌즈의 두께 차이점 알아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